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 여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 관련한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자세한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죄가 내려졌고 다음 단계는 법원이 형량을 내리는데 오는 7월 11일 형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선고가 최종이 아니므로 트럼프 측은 항소를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가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뉴욕 항소법원 제1사법부에 항소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도 결과가 유지되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연방헌법은 대통령 입후보 자격을 후보 등록 직전 14년을 미국에서 살아온 35세 이상 등으로 규정할 뿐 피고인이나 기결수 등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형사소출을 받지 않으므로 최종 재판은 대통령직을 마친 이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통령 후보라는 점이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입니다. 이 사건은 한쪽의 주장만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지자분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 판결로 인해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한테 종종 지적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처럼 트럼프 너무 믿지 말라는 말도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무조건 옳고 선이라고 주장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유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젠다를 설정하고 정치를 하려는 사람, 집단을 지지해 주어야 반대 세력과 싸움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죠. 현재 글로벌 딥스테이트 세력의 그레이트 리셋 아젠다에 반대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에게 국가 권력을 돌려주려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유일합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증거 능력이 없는 일방의 주장과 과거 위증으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 위증을 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이라는 민주당 텃밭에서 편향된 배심원들에 의해 트럼프에게 유죄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언론이 정말 무서운 게 한 측의 주장만 전하고 마치 그것이 사실이냥 보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맞지만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항소심, 연방법원까지 재판을 하면서 무죄로 바뀌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큰 선거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후보자로부터 뭔가를 바라고 접근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 등의 재판 진행을 보며 우리나라 사법부도 편향된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인 스토미 데니얼스는 전직 포르노 배우인데 2006년 트럼프와 자신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본인들만 알고 있을 텐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날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그녀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런 물적 증거는 없고 본인 피셜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코어는 전직 트럼프 변호사로서 과거 위증으로 징역살이를 한 전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났지만 그가 한 주장 대부분을 배심원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마이클 코어는 2018년 8월 탈세 혐의와 위증 혐의로 유죄를 받고 뉴욕 연방교도소에서 3년 징역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 400만 불 이상의 개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주택담보대출 50만 불을 빌릴 때 연방보험금융기관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범죄로 변호사 자격도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2016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를 흠집낼 목적으로 발언을 하려고 했던 스토미 데니얼스를 포함한 2명의 여성에게 각각 13만 불, 15만 불의 돈을 지급한 혐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코언이 13만 불의 비용을 청구하자 이 비용이 자신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인 줄 알고, 즉 사용처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돈이 두 여성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개인 변호사가 비용을 청구하자 결제를 했다는 것이죠. 아마 오래 개인 변호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 비용이라고만 생각하고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코어는 트럼프로부터 입막음용 13만 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자신이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트럼프로부터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가 그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것이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이 사실이 데일리 메일을 통해 보도될 당시만 해도
트럼프가 재판에서 이기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어제 배심원들은 결국 모두 뉴욕시에 거주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던 편향된 사람들이었다는 걸 드러내고 유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어는 트럼프에게 잘 보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한 자리를 차지할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트럼프에게 자신이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트럼프 본인도 모르게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그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트럼프는 그를 정부 요직에 앉히지 않았고 코어는 여기에 앙심을 품고 트럼프에게 복수를 하려고 허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나중에 개인적 비리로 감옥에 가게 된 것도 그가 트럼프에게 이를 갈게 된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코언이 백악관의 보좌관 같은 자리를 탐냈다는 것은 최근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측 변호사의 신문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사는 코언에게 백악관에서 일하고 싶었냐고 물어봅니다. 코언은 당연히 아니라고 답하죠. 하지만 곧 거짓이 판명됩니다. 코언이 자신이 백악관 직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에 대해 친구와 친척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증거로 제출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코언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불을 전달하라고 하지 않았고 코언이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들로 인해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미국도 사법 시스템이 정치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심원들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얼마든지 34명 모두를 민주당 지지 성향의 사람들로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지켜보는데 이 정도로 엉터리라는 것도 사실 좀 충격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판결과 7월에 있을 1심 판결에서 어떤 형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대선 후보직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결집으로 나타날지 실망으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논평한 곳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크렘린궁은 논평을 내어 트럼프 유죄 판결에 대해 바이든의 백악관이 정적을 제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트럼프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무죄인 이유는 지난 방송에 설명을 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뉴욕 사법 시스템은 사소한 회계 처리 문구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 34개의 혐의를 만들어냈고 뉴욕의 재판에서 증인이랍시고 나온 트럼프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엔은 트럼프에게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지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음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34명의 배심원은 트럼프를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미국이 망가져도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 하는 착잡한 심정과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재판의 오류를 몇 가지 더 지적하자면 이번 재판에서 검사가 기소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트럼프가 2006년에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들로부터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숨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된 회계장부 적요 등 사업의 기록들 중에서 어느 것도 선거가 끝난 이후까지도 만들어지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어거지로 범죄 혐의를 만들어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해 그곳 미국에서 가능한 합법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치적 라이벌이 실제로 제거되고 있는 게 자명하다며 이는 모두가 목격했고 전 세계가 똑똑히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된 것일까요? 일론 머스크도 이번 트럼프 재판을 보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머스크는 정치적 동기를 지닌 트럼프 재판쇼에 반대하고 이것이 미국의 법률 시스템에 큰 데미지를 줬다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실제로 오늘 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만약 전직 대통령이 정의가 아닌 정치에 의해 그렇게 사소한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 제3의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트럼프 유죄 판결이 법원을 무기화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와 그의 캠페인팀은 트럼프 재판이 바이든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법 제도를 조작하려는 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가 이렇게 발언을 한 걸 보면 그는 트럼프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자 대결 시 케네디 주니어는 바이든의 표를 더 많이 뺏어와 트럼프가 바이든을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승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케네디 주니어가 끝까지 완주를 해서 바이든을 낙선시키고 트럼프를 당선시키는 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도 그에 대한 화답으로 그를 다음 행정부에서 등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현재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 전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뉴욕은 기득권자들의 천국입니다. 에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죠. 미국의 기득권자들은 미국이라는 강력한 슈퍼파워 글로벌 시스템을 사실상 거의 모두 장악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방준비은행을 사기업으로 만들어 주식을 소유했고 사기업인 연준을 통해 화폐에 발행할 수 있는 권한과 유동성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경제를 장악하는 게 첫 번째였죠. 그리고 100여 년 동안 그들은 경제를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하고 동시에 언론과 교육 시스템을 장악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과 학계가 거의 모두 민주당만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 기득권들에게 남은 마지막은 이제 정치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자들이 남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국민의 주권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지만 그것도 부실한 선거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정권이 끝나면 더 이상 대한민국 선거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끝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법 시스템마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주 단위에서의 문제이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 공화당은 민주당에게 연전연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와 중국에서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트럼프가 대통령일 당시 있지도 않은 러시아 스캔들을 만들어내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시도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특검 수사에서 한 번의 아주 작은 승리 빼놓고는 한 번도 승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딥스테이트에 장악되면 딥스테이트가 미국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계를 망가뜨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미국이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이라는 국가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슈퍼파워 강대국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면 나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누구에 의해 통치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득권자들에 의해 노예가 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미국의 기득권 집단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죠. 빌 게이츠는 행동대장과 같은 느낌이라면 소로스는 전략가라고나 할까요? 지금 세계는 그들이 설계한 시스템 내에서 척척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소로스가 만든 지금 기후변화 아젠다 시스템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주가를 올리려면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아젠다에서 평가를 받는 ESG 점수를 높게 받아야 자산 운용사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기업들은 이제 이 세 가지 아젠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주도하는 복원 아젠다는 세계 인구를 서서히 또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세계는 그것이 관료든 세계적인 엘리트 부유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선택받지 않은 권력, 즉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에게 권력이 이동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달라질 때가 왔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리고 그 계기는 트럼프의 당선이 그 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 선택받지 않은 권력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리더는 트럼프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도 당선되자마자 빌 게이츠부터 만났죠. 코로나 이후 지난 4년간 전 세계인들이 겪은 비참한 고통은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보건적이든 이제는 바이든과 트럼프 대선 결과가 세계 모두에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의 세계적 재난은 백악관의 보수주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좌파 이데올로기, 환경 극단주의와 같은 정치적 올바름의 폐해로 가득해졌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는 전 세계에 필요한 리더십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좌나 우나 똑같다는 프레임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딥스테이트의 아젠다를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은 좌우 상관없이 지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상황입니다. 제가 트럼프를 빠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현명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편향되고 멍청한 한국 언론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지지층 결집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중범죄 유죄라는 전례 없는 사태에 지지층 이탈이 본격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던 당초 우려와 달리 공화당원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커지는 분위기라는 보도입니다. 우선 공화당 내에서는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추후 투표율 증가로 이어져 트럼프에게 유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유죄 판결이 나온 후 지난달 30에서 31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 중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14%로 판결 전 4월 조사 때의 24%보다 10%포인트 하락했지만 반대로 그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공화당 유권자의 비중은 49%에서 66%로 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공화당원들의 이 같은 결집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비율도 늘었습니다. 유권자 중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주겠다고 답한 비중은 유죄 판결 전 24%에서 34%로 10%포인트 늘었으며 표를 주지 않겠다는 응답은 60%에서 54%로 감소했습니다. 민주당원이나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들조차 그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원들 중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 의사를 가진 유권자는 4월 조사 당시 3%였지만 판결 이후 5%로 많아졌습니다. 무당층 유권자 사이에서도 이 비중은 21%에서 28%로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그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민주당원은 91%에서 90%로 무당층은 60%에서 58%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유권자들의 약 절반이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일종의 정치적 모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거의 90% 이상이 반트럼프 노선인 대한민국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거짓 보도를 냈는데요. JTBC의 경우는 트럼프 유죄 판결 후 미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2%포인트 앞서간다는 보도를 냈지만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인지 기사의 근거도 기재하지 않고 보도를 냈습니다. 이 기사 본문을 보면 바이든은 41%로 39%를 얻은 트럼프를 2%포인트 앞섰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론조사 기사를 보면서 조사기관이 어디인지, 모집단은 어떤 유형의 구성인지, 몇 명인지를 밝히지 않고 쓴 기사는 처음 봅니다. 이 사례는 대한민국 좌파 언론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으며 전문성도 없고 썩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6월 2일 현재에도 기사는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는 같은 기사를 근거로 방송도 내보냈는데 역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 언론사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 처음에 보여드렸던 서울경제의 보도에서 로이터와 입소스 설문이라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편 5월 30일 판결이 있은 후 5월 31일 미국 언론사들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즉시 설문을 조사했었고 가장 빠르게 결과를 보도한 데일리메일과 JL 파트너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현재 유권자의 22%가 트럼프를 더 호의적으로 보는 반면 16%만이 그를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빠르게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사실이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은 오직 트럼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한국계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근거 없는 보도를 일삼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좌파 언론사들은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고 정치선동 조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한편 이번 유죄 판결로 트럼프 캠프는 24시간 만에 후원금 730억 원을 모금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30일 저녁 이후 24시간 동안 무려 5,280만 달러의 후원금이 모금된 것이죠. 이는 트럼프 캠프가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모금한 5,800만 달러를 거의 하루 만에 쓸어 담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번 하루 동안의 모금으로 바이든 캠프 선거자금 규모를 따라잡은 것이고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국민들은 이번 선거가 근거 없는 바이든의 마녀사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댓글을 보면 어리석은 좌파 지지자들은 미국 정치를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합리적인 미국 국민들을 바보 병신 취급하는 우를 또 범하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알아볼 생각이나 하고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확인하고 댓글을 달았으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텐데 어리석은 행태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선 방송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34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입니다. 핵심 증인인 전 트럼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트럼프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는데 지시를 받아 돈을 지급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들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범죄 혐의로 구성한 내용도 회계장부 문구를 트집 잡아 어거지로 만든 것이고, 더더구나 성인 배우와의 관계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선거 후보자는 누구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본인 스스로 나서서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즉 설령 유권자에게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범죄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법에서 정한 사항만 정확히 알리면 되는 것이죠.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고 짓거리고 있는 것이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진영은 이번 재판으로 인해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말로 대통령 당선이 되어 바이든과 딥스테이트 진영에 제대로 된 복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딥스테이트는 온갖 불법과 사법 시스템 악용을 통해 트럼프 진영을 공격하고 있는데, 순진하게 그들의 불법과 사악한 행위들을 용서해 줄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죠. 강하게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트럼프가 법정 밖에서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함구령을 내렸는데, 표현의 자유에 제약이 있는 트럼프는 역사상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도 이렇게 재갈이 물린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두 개의 단어도 이어서 말하지 못하는 조 바이든과 워싱턴의 작품이라며, 누군가는 이 싸움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 이런 일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그것도 차기 대선 후보에게 재판과 관련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함구령을 내리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지금 이 후안 머천 판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후안 머천 판사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자신과 가족이 민주당 캠프에 후원을 하거나 지지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머천 판사의 딸은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은 선거에 나온 민주당 후보와 비영리 단체입니다. 머천 판사 역시 민주당 지지자인데, 폭스뉴스에 따르면 머천 판사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민주당 후보에 기부금을 냈습니다. 2020년 7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에 $15를 기부했고, 같은 해 다른 민주당 그룹에도 기부금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을 주도한 인물인 엘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 지검장은 조지 소로스가 간택하고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확인됐다고 봐야 합니다. 소로스는 부인했지만 앞서 미국 전 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 기소가 결정되어 34개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 배후로 조지 소로스를 거듭 지목했습니다. 미 헤지펀드 대부이자 집권 민주당 최대 후원자인 소로스가 사실상 브래그 지검장을 조종해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소로스 회장과 브래그 지검장 간 유착 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브래그 지검장이 나의 적인 급진 좌파 소로스 회장에게서 $100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100만 불은 소로스 회장이 2021년 흑인 정치인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위원회 편화에 세계 기부한 액수입니다. 해당 기부는 이 단체가 당시 맨해튼 지검장 선거에 도전한 브래그 후보에게 $100만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지검장도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됩니다. 조지 소로스가 이 재판을 뒤에서 조종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소로스는 브래그 지검장을 직접 지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직접 하지 않았을 뿐 간접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팩트체크 매체인 폴리티팩트에 따르면 2021년 미 민주당 맨해튼 지검장 후보 경선 과정 당시 브래그의 선거 캠페인 재정 보고서에는 소로스의 아들인 조너선과 조너선의 아내 제니퍼 앨런이 총 $2만 기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100만 불과는 별개입니다. 미국은 조지 소로스 같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다시 말해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가 사법부를 뒤에서 조종해 정치에 개입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백히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이렇게 특정 글로벌 슈퍼 엘리트들에 의해 좌우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앞날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세상으로 바꾸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 트럼프와 자유진영이 미국 공화당으로 뭉쳐 대항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과연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의 딥스테이트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선거를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에게 국가의 권력을 되돌려주는 것을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과 민주당 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선거가 아닌 법정에서 그를 이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실행으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수감 또는 가택연금을 당하는 것에 대해 괜찮다며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선거철이 되면 별의별 가십과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2018년에는 심지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스캔들도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스캔들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완전한 거짓인데 당시 제보자로 알려진 도어맨이었던 사주딘이라는 남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 가정부와 함께 혼외자식을 낳았다는 주장을 하며 한 미디어로부터 3만 불을 받고 보도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당시 3만 불을 주고 독점 계약을 체결했던 아메리칸 미디어는 이걸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독점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8년도에 대대적으로 뉴스가 보도되며 곧 독점 기간이 끝나니 그가 스캔들의 진실을 밝힐 거라며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죠. 하지만 완전 거짓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칸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고 끝냈던 것이죠. 그런데 2018년 이 보도가 나왔을 당시 댓글들을 보면 의혹을 보도한 것에 불과한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무지하고 언론의 선동에 그대로 놀아납니다. 언론의 세뇌로 비판 능력과 이성적 판단 능력을 많이 상실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34개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든 스토미 데니얼스의 폭로도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관계를 가졌다는 스토미 데니얼스는 포르노 배우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고 비디오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젊었을 때처럼 돈을 벌 수 없었죠. 그리고 자신이 과거 잘 나가던 때 만난 적이 있던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된 걸 봅니다.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둘 사이의 사실관계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트럼프와 그녀의 성관계 여부, 돈을 줬는지 여부는 이번 재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류 조작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것이 재판의 핵심인 것이죠. 트럼프 측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합니다. 입막음용 돈 지급이나 장부 조작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마이클 코엔이라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남자가 개인소득 탈세와 위증으로 감옥에 간 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조지 소로스가 이용해 트럼프에게 범죄 혐의를 덮어씌운 사건입니다. 마이클 코엔은 트럼프의 오랜 개인 변호사로 트럼프의 법적인 심부름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트럼프의 해결사라고 자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자 그는 트럼프 주위로 꼬이는 여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엔은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 스스로 이 여성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하게 놔두면 트럼프 선거에 방해가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해서 먼저 사비로 그녀들에게 입막음 용돈을 지급하고 대선 기간 중에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일단 대선 후보인 트럼프에게 스캔들이 나오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코헨은 본인이 결정에 돈을 준 것입니다. 어차피 자신이 트럼프 개인 변호사이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어디에 사용했는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비용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보수를 위해 알아서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사후 보고를 하고 굳이 사후 보고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총꾼이 상장기업 주주총회에 가서 회방을 놓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주총꾼이 오면 돈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 회사가 그 주주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기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밝혀집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백악관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인들, 가족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이죠. 그가 트럼프에게 보고하지 않고 입막음용 돈을 지불한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백악관이 그의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거 캠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돼서는 아무런 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로서 자신도 역할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싶었고 그것이 입막음용 돈을 주고 두 여성이 대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자신에게 백악관 일자리가 생길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후 그에게 백악관 자리를 주지 않았고 코엔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대선 이후 코엔이 트럼프에게 입막음용 돈을 두 여성에게 지급했다고 보고했든 안 했든 돈을 지급한 이후에 트럼프가 알게 된 것이라면
트럼프는 입막음용 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정당하게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코엔도 처음에는 트럼프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 코엔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코엔은 이후 자신의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세무조사를 받고 개인소득을 과소신고하고 탈세를 한 것이 발각된 것이죠. 대출에 대한 보험계약 관련해서도 위증을 한 것이 발견되어 그는 결국 3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저는 코엔을 감옥에 가게 만들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은 조지 소로스 진영의 치밀한 계략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후에 밝혀지지만 조지 소로스 측은 지금 뉴욕에서 재판을 시작한 지검장에게 100만 불을 후원해 그가 지검장으로 당선이 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스폰서였습니다. 자신이 4년 전에 지검장이 되게 해준 사람을 지금 이용하기 위해 대기시켰던 것이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혐의는 7년 전부터 언론에 알려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재판을 시작해서 끝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브래그 지검장은 이 사건을 손에 꼭 쥐고 있다가 이제서야 터뜨린 것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정황 증거이죠.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엔은 약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소로스 측은 그의 뒷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가 탈세한 사실, 위증을 한 사실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트럼프 임기 중간에 기소해 감옥에 가게 만들어 3년형을 살고 바이든 임기 중간에 나오게 구도를 짜놓은 것이죠.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도 감옥에 갈 판인데 개인 변호사 따위 하나 감옥에 잡아넣지 못할까요? 게다가 코엔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코엔은 직업도 잃고 돈도 잃고 막장으로 간 상태입니다. 소로스가 그를 돈으로 회유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코엔은 진실을 말하면 트럼프가 어떤 보상을 내게 줄까와 거짓을 말하면 소로스가 내게 얼마를 줄까를 비교했을 것입니다. 결국 소로스는 코엔을 회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코엔은 자신이 먼저 증언했던 말을 뒤집고 트럼프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이번 재판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납니다. 그는 트럼프로부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13만 불을 지급하라는 그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그런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맨하탄에 거주하는 민주당 지지자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에게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7월 11일 선고에서 역시 민주당에게 후원금을 내고 민주당 선거 캠페인을 통해 돈을 버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딸을 둔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에게 4년의 징역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정 구속을 할지 안 할지가 관건인데 이는 아마 지금 조지 소로스와 민주당 바이든 진영이 치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를 감옥에 가두는 게 바이든이 당선되는 데 있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놓고 따져보고 있는 것이죠. 그 유불리에 따라 트럼프가 투옥되느냐 투옥되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마 이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를 가두자니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무당층의 동정 여론이 일 것이 두렵고 가두지 않자니 트럼프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며 자신들의 악행을 폭로하고 다닐 것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이들도 매우 고민이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옥에 가든 안 가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뉴욕의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조지 소로스의 싱크탱크라는 점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진영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쥐어짜내고 있겠죠.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요? 아닙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조지 소로스와 같은 자들이 뒤에서 사법 시스템을 돈을 통해 조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바로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딥스테이트는 이런 식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좀먹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34개 혐의는 회사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배임 혐의와 회계장부 조작 혐의 등 몇 가지를 세분화해서 잘게 쪼개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한 개를 34개로 부풀려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34개의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13만 불이 지급될 시점에 그것이 입막음용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입막음용으로 지시한 적이 없었다면 모두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이번 미국 대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I would say, in listening to the charges from the judge, who's, as you know, very conflicted and corrupt, because of the confliction, very, very corrupt. Mother Teresa could not beat these charges.
These charges are rigged. The whole thing is rigged. The whole country's a mess between the borders and fake elections, and you have a trial like this where the judge is so conflicted he can't breathe. He's got to do his job. And it's not for me, that I can tell you. It's a disgrace. And I mean that. Mother Teresa could not beat those charges, but we'll see. We'll see how we do. It's a very disgraceful situation. Every single legal scholar and expert said this is no case. It shouldn't be brought, and it certainly could have been brought 7 years ago, not in the middle of a presidential election. It was all done by Joe Biden. This judge contributed to Joe Biden, and far worse than that, but I'm not allowed to talk about it because I have a gag order. Far worse than that, by 1,000 times worse than that. The worst I've ever heard, but I can't talk about it. It'll be talked about, but I'm not allowed to talk about it. But it'll be talked about in the history books. What's happening here is weaponization at a level that nobody's seen before, ever. And it shouldn't be allowed to happen. So I'll stay around here. This is 5 weeks. And 5 weeks of really essentially not campaigning, although I took a big lead in the polls over the last few weeks. Something's going on. Because I think the people of this country see that this is a rigged deal. It's a weaponized deal for the Democrats to hit their political opponent. For Joe Biden,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He's destroying our country. He's letting millions of people from jails, from prisons, from insane asylums, from mental institutions, drug dealers pour in. Venezuela, if you look at their crime statistics, they've gone down 72% in crime because they're releasing all their criminals into our country because of this horrible president that we have. But I just want to say it's a very unfair trial. It should have never happened. If it was going to happen, it should have happened 7 years ago. As you know, Bragg didn't want to bring it. The Southern District didn't bring it. The FEC didn't bring it. This judge didn't even let us use the #1 election attorney. He's making the rules. He doesn't know anything about elections. He doesn't know anything about voting and vote counts. He doesn't know anything about this stuff. That's not his profession. We had the leading election expert in the country, Brad Smith, ready to testify. Wouldn't let him do it. They wouldn't let another gentleman who represented, and you know very well, you saw it. It was the worst I think I've ever seen anyone treated on the stand. Bob Costello, wouldn't let him talk about all of the hundreds of emails that he was sent by a gentleman, another gentleman, who I can't mention because I'm gagged. Every time I speak to you, you ask me simple questions. I'm not allowed to give you the answer because I'm gagged by this judge. But we have a very, very serious problem here. I mean, our country's going bad. And remember, and let me just leave you with this. This is all because of Joe Biden and I don't even think it's him. I don't think he's smart enough to think about it. But it's the people that surround him in the office. They're smart. They're fascists, they're communists, but they're smart. And they're ruining our country. But we're going to win this election. November 5th is going to be the most important da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e're going to take back our country from these fascists and these thugs that are destroying us with inflation and with everything they do, how stupid they are, allowing 15, 16, 17 million people into our country, totally unvetted, totally unchecked. We're going to bring back our nation November 5th. Remember, most important da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In the meantime, this trial is rigged. Thank you.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중장기적으로 진자유TV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진자유TV는 진실과 정의 아래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지켜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의 세계를 추구하는 오피니언 채널입니다. 또한 진자유TV는 보수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외 이슈와 세계적 현상을 전해드리고 그 이면을 분석하는 시사 채널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모든 거짓과 불의에 맞섭니다. 우리는 음모가 아닌 진실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노예보다는 위험할 수 있는 자유를 선호합니다. 진자유TV의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영상과 채널 설명란의 계좌를 통한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